오늘은 혼자 잘 살 수 없으면 위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프로 동치미에서 MC가 여성 출연자들에게 남편이 자연인처럼 산속으로 혼자 떠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두가 땡큐 빠이빠이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이 나이 들면 짐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을 보면서 부부가 함께 살아도 짐이 되지 않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조선시대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살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라면 한 번 끓여 먹지 않고 모든 것을 아내가 해줬습니다. 심지어는 속옷은 물론 옷 한 벌도 자기가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밖에서 돈만 벌어다 주고 가사노동은 아내가 전적으로 담당하였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혼자가 되었는데 엊그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다면서 아내가 떠난 것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밥 해먹고 빨래하는 것 등 살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미치겠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무리 부부가 함께 살아도 혼자 생활하는 능력을 키워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죠. 제가 아는 지인 중 하나는 왕비처럼 산 여성이 있습니다. 돈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보는 일 등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남편이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남편이 갑자기 사별하자 경제 능력이 없는 그녀는 답답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경제활동 능력을 조금이라도 키워놓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평상시 배워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건강을 스스로 잘 챙깁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음식을 혼자 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해 먹이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제대로 차려놓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는 혼자 사는데 매주 일요일에 일주일 식단을 짠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식단을 짠 후에 그 일주일치 시장을 받아가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 식단 계획대로 요리하여 먹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봄에는 봄나물을 무치는데 봄나물도 산나물 무치는 방법이 다르고 밭에서 나는 나물 무치는 것이 다르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열무 국수랄지 가을에는 배추 된장국이랄지 겨울에는 김장 김치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요리도 해보면 솜씨가 다 는다고 그 친구는 하였습니다. 이렇게 집 반찬을 해 먹으면 식당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저 친구는 충분히 혼자서도 아주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느낍니다. 이것은 남녀 똑같이 대충 해먹는 사람이 많은데 이 친구에게는 그렇게 하면은 점점 음식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차려먹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꼬박꼬박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 몸이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바로바로 간다고 그럽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쟁기로 막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모든 질병을 조기에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최소의 돈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례허식보다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것이지요. 혼자서 잘 사는 제 선배도 모든 생활을 아주 단순화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봐도 옷장이 텅 비어 있고 신발도 딱 3개밖에 없더라고요. 구두하고 운동화하고 등산화 딱 3개 있고 주방에도 그릇이 아주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SNS로 소통을 잘합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SNS 등으로 소통을 잘한 사람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다가 요즘은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면 그 생각을 다 읽어보고 제가 또 정성스럽게 댓글을 올려줍니다. 얼굴 한 번 뵌 적이 없는 분인데도 그 댓글로 소통하면은 그분들의 정성을 느끼고 또 제가 답변하면서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정다감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은 무엇인가 성취할 때만 기쁨을 느끼려고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성취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일상의 작은 것에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무엇인가 성취하는 게 인생인 줄 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뛰어다녔습니까? 그리고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은 확실한 취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한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도자기를 빚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제 이종 사촌 여동생은 뜨개질을 하는데 뜨개질 할 때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한두 시간을 넘어 어떤 때는 4-5시간도 꼼짝 않고 하는데 시간이 훌쩍 간다고 합니다. 저보고도 뜨개질을 배우라고 해서 저는 좀 시간 있을 때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황선만. 알아가고 있습니다. 꽃잎을 저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것은 한낮 이글거리는 태양의 힘인 줄만 알았는데 땅속 깊이 박고 있는 뿌리에서 밀어올리는 깨끗한 물이 없으면 예쁜 물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매일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나의 글 쓰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감동으로 읽어주는 구독자님들 때문이라는 것을, 내 마음을 온통 빨갛게 물들이는 것은 나의 열정 때문인 줄 알았는데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을, 퍼먹고 떠먹어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 같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 봄이 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